자, 김만배와 관련되는 언론과 법조계 로비가 좀 터지고 있습니다. 50억 클럽은 안 터지는데 이거는 술술 터지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김만배가 대장동 사업을 하면서 그야말로 사업의 성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워낙 대장동이 불법적 특혜를 받은 떼돈을 버는 단군이래의 최대 개발 사업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냄새를 맡고 달라드는 언론, 또 여기에 관계된 사람이 대대로 이런 부동산 투기 전문 투기꾼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법적인 문제들, 더 나아가서 대장동에서 이들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하이에나들, 이들로부터 모든 것을 지키고 방어벽을 치고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안 되게 하는 부분에 김만배가 회장이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솔직히 말하면 이런 일반 기자가 아닌 선수급 기자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사람들 몇을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기자 지금 부업이고 어디서 돈도 잘 만들고 받아 쓰고 다니면서 돈을 물 쓰듯이 쓰면서 그야말로 스케일이 좀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상당히 허접한 인물인데 굉장히 여기저기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검찰, 경찰, 국정원부터 시작해서 정치인들, 기업인들. 그래서 취재를 빌미로 온 사방에 문어발로 이 커넥션들을 연결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만배가 나름 그 세계에서 법조팀의 팀장으로서 그런 역할을 수행해온 보통 기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대장동의 회장까지 됐죠. 근데 쿠키뉴스에 김만배가 편집권에 손을 댔다. 언론사 법조 기사를 삭제시켰다. 편집국장 건너뛰고 기사 삭제 전행을 했다. 법조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김만배가 일개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계열 언론사 법조기사에 불만을 제기하고 기사를 삭제하는 등 이런 편집권 침해 현상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자, 머니투데이는 지금 굉장히 많지요. 계열사가요. 그래서 종이신문으로 나오는 머니투데이 외에 경제신문이자 인터넷 매체도 하죠. 경제방송인 MTN, 그리고 잡지도 있고요. 또 와우TV라고 지금 그리고 지금 이 한국에서 두 번째로 정권 전문 인터넷 뉴스를 갖다가 했고, 자, 그리고 연예신문인 스타뉴스도 했고, 주간지 머니에스도 발행했고, 자본시장 정보미디어 더벨도 시작했고, 정권금융방송 MTN도 했고, 또 스포츠 연예매체 이 오생과 업무제휴도 했고, 또 웹매거진 이제도 만들었고, 그리고 민영 뉴스통신사 뉴스원 코리아도 출범시키고, 뉴시스도 인수했고, 민영 뉴스통신사. 그렇기 때문에 사업 영역이 겹치는 두 회사를 갖다가 같이 가지고 있어요. 또 정치 전문 뉴스팀인 더 300, 법률 뉴스인 더 L, 그래서 또 카드 뉴스 전문 매체인 티타임즈 서비스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머니투데이가 온 오프라인 그리고 영상 매체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뉴스 기업입니다. 근데 주요 법조 기사들과 김만배의 동거래 사실이 확인되면서 언론사 전반으로 김만배의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만배가 언론계에 미친 악영향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2017년에 머니투데이 계열사인 A사 법원 출입 기자가 작성한 B업체 판결문 기사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있다며 A사 측 고위 간부를 통해 삭제를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기자들이 반발했지만 결국 무마시키고 기사를 삭제했는데, 기자들 사이에서는 B업체 대표와 김만배가 특수관계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A사 편집국장이 기사 삭제를 뒤늦게 확인하고 본사 법조팀장인 김만배에게 항의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은 A사 노조가 2018년 2월 파업을 앞두고 회사 측이 마련한 설명회 자리에서 폭로를 했고, 당시 이 회사 고위 간부는 편집국장을 배제한 채 부당한 기사 삭제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하고 노조에 공식 사과까지 했고, 설명회에 있었다는 A사 기자는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강변하던 고위 간부가 법적인 문제 판단 여부를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김만배가 판단하느냐는 항의를 하니까 당황해서 결국 고개를 숙였고, 김만배는 계열사 법조 기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편집 과정에 광범위하게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기자는 김만배가 법조 기자 사이에 위세가 워낙 대단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고, 바늘구멍이라는 법조 기자단 A사 가입 여부도 김만배가 좌지우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열사, 머니투데이 계열사가 법조 기자단에 가입하는 것도 김만배가 좌지우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만배는 A사뿐만 아니라 다른 계열사 법조팀 기자들과도 관계를 맺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김만배의 무소불위의 권력에는 기자들과 김만배가 돈으로 엮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일간지 기자 3명과 김만배의 돈 거래 9억, 1억 9천만 원 이게 있고요. 또 김만배가 지금 대주주인 화천대유 천화동인의 6명이 지금 고문 등으로 취업을 해서 수천만 원대를 받은 사람이 다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 사건이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사건 때 여러 언론인이 엮인 것과 비슷한 형태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자협회가 나서서 성명서를 내고 이 사실에 대해서 반성하고 언론사 진상조사가 끝나면 기자협회 차원의 징계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영학이 적어놓은 대장동 로비 리스트에 등장하는 김만배의 청탁 리스트에 보면 정치인과 고위 법조인들이 수없이 등장하는데, 2012년, 2014년에 김만배는 검찰 수사 무마 로비스트로 대장동 업자들, 남욱이나 또 조희향이 같은 사람들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사 역할을 했고, 2012년 8월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가 김수남에 청탁한 정황이 나오고, 남욱은 김만배와 김수남은 깐부라고 했고, 또 인맥도에 리라고 적어놨는데 그 영어로 LEE, 리가 이재명이다. 지난해 재판에서 그때 리라고 적은 이유가 따로 있다고 정영학이가 언급을 했습니다. 심지어 남욱은 김태년 보좌관에 김만배가 2억을 전달했다라고 하고, 김태년 측은 이를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김만배가 인허가 및 수사 무마 로비스트로 인맥들을, 이 법조계 인맥을 다 동원했는데 거기에도 지금 법조인 4명이 등장하고 있고, 실제 또 그 성남시의회 의장이었던 최윤길이 뇌물 사건도 지금 김만배의 로비가 성공했다라고 나오고, 50억 클럽 중 한 명인 김수남이도 2013년에 김만배가 만나서 수사 무마한 부분에 대한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히 김만배가 대장동의 회장으로 영입된 게 아니다. 그래서 김만배가 대장동의 지금 이 회장으로 돼서 저렇게 대장동 사업을 성공시켰다가 이재명이가 대선 나가는 바람에 지금 실패가 됐죠. 어쨌든 돈까지는 받아먹었으니까 그것도 성공입니다. 자, 이런 데는 김만배의 그동안에 축적된 로비 능력이 검증이 된 것이다라고 봐야 되고요. 자, 지금 기자들이 여러 명 등장하고 전방위로 의혹이 확산되고 있고, 그래서 김만배의 인맥과 교류 관계를 보면 파장이 훨씬 커질 수 있는데요. 자, 검찰은 지금 이런 부분들이 결국 김만배가 대장동 의혹 기사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생긴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만배의 로비 의혹이 지금 판사들한테까지 언론계에 이어 벌어지고 있는데, 검찰은 지금 로비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것까지 당장 본격적 수사는 하지 않고 제기되는 대로 의혹을 순차적으로 따져보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김만배가 검찰에 이재명 사건 잘 봐달라 부탁했다, 검찰까지 지금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남욱 변호사 등이 진술한 내용에 따르면 김만배가 검찰에다가 지금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의 대표 사건을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라는 진술을 갖다가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만배가 법조계 고위 인맥을 통해 이재명의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고 이것도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김 씨가 법조 인사들에게 사건 관련 연락을 한 건 일상적인 일이라고 나무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사건도 부탁했다. 2014년 15년 사이 이재명 관련 사건을 잘 케어하고 있다고 했고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이 재선이 되어야 대장동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이 돼서 돈 벌 수 있기 때문에 김만배가 이재명을 관리했고 그 사건은 두 가지, 하나는 형수에 대해서 요구한 부분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다른 하나는 이재명이가 단일화를 조건으로 2010년 선거 때 경기 동부연합을 밀어주면 너들한테 지금 뭘 지켜주겠다 해서 나눔 환경이라고 청소 용역업체로 지금 선정했다는 의혹을 서울신문이 보도했는데 이재명이가 고소를 하고 무고 혐의로 맞고소 당한 사건. 근데 이걸 다 불기소 처분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제 이 김만배의 능력이 발휘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만배가 수행했던 것은요, 그야말로 한도 끝도 없는 로비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 한국의 몇 번째 가는 역대 로비스트가 탄생한 걸로 보입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